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생산비 보장 고추 브로콜리 지난 시간에 우리 손해조사 방법 어떻게 하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경과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오늘은 그것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율 산정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배무파당 단매시장하고 똑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고추하고 브로콜리 잘 봐보시면 이런 수에 있는 나와 있는 산식은 고추는 어떻게 되죠? 그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을 피해 비율이라고 용어를 썼고 브로콜리는 어떻게 썼죠? 예.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을 면적 비율로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배무파당 단매시장 할 때 특히 메밀 같은 거 딱 보니까 또 완전히 뭡니까? 다르죠? 피해 면적 자체가 어떻게 됐죠? 예, 거기는 손해 정도 비율까지 다 포함된 걸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용어 그대로 그 용어의 의미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 쓰기도 하고 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피해 비율, 면적 피해 비율 동일한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고추가 끝나고 나면 시설 작물, 버섯 작물로 가잖아요. 거기는 다 뭡니까?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뭘로 용어를 쓰게 되면 피해 비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업무 방법 쓸 때도 피해 비율로 이렇게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용어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피해 비율이 입에 딱 감기더라고요. 왜 이게 피해 비율이 딱 만나면 피해 비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풀면 피해 면적 비율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재배 면적 중에서 피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피해 비율인 거예요. 줄여서 피해 면적 비율인데, 그쵸? 근데 피해 면적 비율이나 면적 비율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거 그냥 혼선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하여튼 피해 비율이라는 것은 뭐다? 예, 피해 면적 비율이라는 건 뭐다? 예, 정상 총 재배 면적 중에서 피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그걸 갖고 피해 비율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딱 가면 손해조사 나가면 생산비 보장 품목은 총 재배 면적을 있으면 이 재배 면적 중에서 피해 면적이 차지하는 게 몇 프로구나. 요걸 먼저 구한 다음에 요걸 구하고 그 피해 면적 중에서도 100% 피해된 것도 있고 50% 피해된 것도 있고 30% 피해된 것도 있고 20% 피해된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손해 정도 비율을 또 조사해 갖고 아이고야, 손해 정도가 50% 되겠구나. 요걸 딱 곱해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피해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산식율이잖아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여기는 면적 피해율이지만 똑같은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피해 비율 곱하기 작물 피해율. 여기도 봐보세요. 작물 피해율, 피해율이나 손해 정도 비율이랑 똑같은 거. 요거는 2468 장으로 심도를, 피해가 얼마나 났나 그 심도를 계산한 거고, 작물 피해율은 뭐죠? 요거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58장이었잖아요. 50%, 80%, 100% 피해를 구분해가지고, 50%짜리가 만약에 20개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개짜리가 20개면 예, 그거는 순수하게 몇 개 피해난 거예요. 피해 인정 개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배무파당 단매시장에서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그거 이제 산정할 때 도표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기 10개 되겠죠. 예, 50%짜리가 20개다 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100%짜리가 15개야. 그러면 총 합해보면 순수하게 피해 인정된 것은 25개. 그런데 총 조사한 개수가 50개로 갖고 조사했다 하면은 몇 프로가 피해된 거예요? 50%. 그렇죠. 그러니까 작물 피해율은 50%다. 이걸 갖고 50% 정도가 피해됐네. 이거지 않습니까? 총 피해 면적 중에서. 그러니까 그걸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요게 작물 피해율을.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하니까 손해 정도 비율이나 작물 피해나 똑같은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요 1-미보상 비율 다시 한번 제가 그 배무파당 단매시장에서 당연히 얘기했지만 요걸 어떻게 이제 암기하면 좋으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갈로 열고 1-미보상 비율 이렇게 제가 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그냥 어떻게 구해야지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 딱 곱해지는 순간에 뭐죠? 결국 순수하게 1000스퀘어미터 중에서 어떻게 되죠? 만약에 피해 면적이 300이면 암산으로 해도 몇 프로예요?
피해 비율은 30% 중에서 순수하게 피해된 것 손해 정도를 따져보니까 50%야. 그러면은 순수하게 피해된 거는 몇 프로? 15%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쵸? 15% 나왔어. 이 15% 나오면 피해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난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이 미보상은 어떻게 딱 생각하면 좋으냐면 예쁜 여학생들은 여러분 그 남학생들이 무조건 놓고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맞죠? 예, 다들 그거 아니다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예쁜 여학생 되는 무조건 놓고 남학생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피해가 확정이 됐다. 예,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 뭡니까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 뭐죠? 피해가 얼마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보험이니까. 그쵸? 결국은 우리가 수확량을 구해도 뭡니까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의 차이가 결국은 피해니까 결국 그 피해를 구하기 위해서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예, 수확량을 뭡니까 손해보험도 왜 구하지? 하는데 피해를 구하기 위해서 수확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확 감소 보장이니까 거기는 수확이 얼마나 감소됐나를 알기 위해서 수확량을 구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생산비 보장은 보장 생산비가 얼마나 투입된 보장 생산비가 얼마나 피해가 됐나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걸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귀에 따르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막 그냥 떠드세요. 예, 피해된 면적 중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예, 요게 피해율이구나. 여기 바로 요거예요. 그죠? 요 피해가 확정이 되는 순간에는 무조건 놓고 예쁜 여학생 뒤에 남학생이 쫓아가듯이 피해가 확정된 데는 반드시 미보상 비율을 차감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왜 이렇게 이제 해도 되냐면 옛날만 하더라도 그 뭡니까 브로콜리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 미보상비를 차감 안 했어요. 브로콜리는. 그러니까 야 브로콜리를 안 한다. 또 이것도 혹시 또 그 무조건 미보상비를 또 차감할까봐 또 막 그것도 꼼꼼하게 또 주의해갖고 막 공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시설작물도 옛날에는 미보상비를 차감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것 또한 뭡니까? 지금 다 미보상비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품목이 다 피해가 확정된 순간에는 무조건 넣고 미보상 비율을 차감한다. 예, 아셨죠? 예, 그거 딱 해버리면 이게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딱 전에 정확하게 설명드렸죠? 피해 송이수가 만약에 50%짜리가 20개야. 그러면 20개를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얘 50%짜리 20개니까 순수하게 피해가 인정된 걸로 따지면 몇 개요? 예, 10개가 되죠. 50%짜리가 20개가 피해됐으면 100%로 피해된 걸로 환산해버리면 10개니까, 그쵸? 예, 우리가 착가 피해 구성률이나 뭐 낙가 피해 구성률이나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계속 앞으로 문제 풀 때 무조건 놓고 적용되면서 풀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무파당 단매시장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예, 피해가 얼마인가를 구할 때는, 고추 브로콜리 하나가 더 있어요. 예, 그 서술어가 붙습니다. 제가 배무파당 단매시장, 제가 예상 문제 2문제 제가 풀어드렸죠? 예, 순수하게 현재 11회 때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 정도 나오면,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괜찮은 문제. 뭐냐 이제 아이고 문제가 쉽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예제로 풀어드렸던 거.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제가 산지가 하나도 없이 야 피해 면적이 얼만가? 피해 면적 중에서 얼마나 뭡니까? 피해가 났나? 그 정도가 어떻게 되나? 그것만 딱 생각해서 풀어버리니까 주어진 데이터로 푸니까 샥 마법처럼 풀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앞에 수식어가 돼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떤 수식어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정된 보장 생산비가 현재 사고 난 시점에서 얼마나 투입됐나? 예. 그거만 우리가 더 파악해갖고, 왜냐면 투입된 비용 중에서 사고 나지, 투입되지 않은 뭡니까? 비용은 어떻게 피해를 아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뭡니까? 그림을 막 설명해 드렸죠? 자, 제가 그걸 준비를 했을걸요? 예, 이걸 설명드렸잖아요. 만약에 1대 사고 났으면 지금 1000만 원이 투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요 때만 하더라도 395만 원만 투입됐죠. 그쵸? 예, 395만 원만 투입된 거예요. 그쵸? 그렇게 그 과정마다 투입된 비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언제 사고 났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보상생산 투입된 비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요때 사고 났어. 수학 딱 하는 날에 사고 났다. 그쵸? 예, 수확하는 날에 사고 났어. 그럼 100% 다 투입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쵸? 예,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뭐다?
경과 비율을 산정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한 20분 넘게 더 들었죠? 예,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이해됐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뭐 시설 작물과도 또 써먹고 계속 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더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꼭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경과비율을 어떻게 이제 산정하는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확기 이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 제가 그 그림을 미리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수확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요 때까지 보장 생산비 1,000만 원. 일부러 제가 이제 그냥 뭐 새로 또 이거 하면은 이제 안 보이니까. 그쵸?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미리 만들어놨고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요 부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요 때까지 1,000만 원이 투입돼 있잖아요. 근데 사고가 그 전에 사고가 났죠. 예. 1대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제가 숫자로 다 말씀을 드렸죠. 예.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인데, 예. 만약에 정식 10일 만에 사고 났다. 제가 그때 걸로 다시 한번 그냥 그대로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정식 10일 만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얼마가 지면 이제 뭡니까? 비용이 투입됐나?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고추는 495만 원은 무조건 놓고 정식 전에 사고 나든지 뭡니까? 무조건 놓고 예, 수확 개시 전에 사고 나면 495만 원은 무조건 놓고 고정으로 투입됐다라고 인정해 준다 그랬죠. 495만 원. 그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1,000만 중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서 얼마가 이제 투입됐나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죠? 남아있는 것 중에서 요게 바로 요겁니다. 요 갈로치기 돼 있는 부분. 요거는 495만 원. 그죠?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한번 볼까요?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개수니까 49.5죠? 예, 49.5. 그죠? 그러면은 얼마요? 50.5니까 결국은 얼마요? 금액으로 환산해 봅시다. 그렇죠? 예, 505만 원이에요. 505만. 505만 원 중에서 얼마나 투입됐나?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505만 원 중에서 뭡니까? 10일째, 정식 10일째 사고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표준 생장일수는 100일이라고 뭡니까? 제가 거기서 그 예시를 했죠. 요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추 100일, 브로콜리는 며칠요? 130일. 아셨죠? 이것을 모르면 뭡니까? 풀지를 못해요. 여러분께서 막 이런 것은 안 외우셔도 풀 수가 있지만 이걸 모르면 풀지를 못해요. 도리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안 외우시고 막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산식이 중요한 건 산식은 이해로 다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푸는데 필요한 그 뭡니까? 그 아주 중요한 사항 있죠. 예, 필수 데이터.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 뭐 두 가지니까 100일, 130일. 그죠? 예. 아이고 고추는 한 3개월보다 조금 더 걸리네. 예, 정식에 해놓고 그 고추 수확기까지. 예, 브로콜리는 4개월 조금 넘구나. 뭐 요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문제 풀면서 이거 내가 외웠는데 또 만약에 혼선이 오면 그 문제 풀면서 또 다시 숙지하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그 뭡니까? 그 7개월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충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인데 10일 만에 사고 났어. 생장일수라는 게 뭐냐면 여기 또 다 상세하게 안내돼 있어요. 교재가 그 뭐 100페이지짜리라 하더라도 뭐 기출문제 다 있고 이렇게 필요한 내용 하나도 빠지면 문제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가 나도 다 풀 수 있도록 이것만 알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다 이해도 못 참여해서 돼 있는 거죠. 뭐 생장일수가 뭐냐 이렇게 물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까지 경과일수. 즉 뭡니까? 정식한 날로부터 10일째 사고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100분의 10이니까 결국 10%가 투입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505만 원 중에서 10%면 얼마입니까? 암산해도 50만 5천 원. 그렇죠? 그러면 50만 5천 원 플러스 495만 원을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암산해도 545만 5천 원. 그죠? 예. 바로 그게요.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얼마 투입됐어요? 예. 54.5%가 투입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뭡니까? 경과비율을 산정하는 거예요. 이 경과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산식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산식 돌리면서 하기보다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 이제 그 문제 있으면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뭡니까? 1차 시험 지나고 나면 1차 시험 전까지는 이렇게 실력 따지기 강의,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또 정확하게 구조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구나 맛보기도 이렇게 풀어보고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지식을 진짜 내가 100% 아직도 머릿속에 숙지 안 됐다면 뭡니까?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머릿속에 기억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5월달 또 5, 6, 7, 8 약 4개월간은 거의 뭐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는 많은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 큰 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막 제가 암기하는 거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암기하는 부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제가 언급을 드리죠. 이런 것조차도 암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쵸? 이게 자동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왜? 그래서 제가 금액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545만 5천 원이 결국은 뭐죠? 1,000만 원 비율로 따지면 54.5%다. 예, 정식 10일째 사고 나면 경과비율이 얼마다? 54.5%구나.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쵸?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수학기 중에 이제 사고 났어요. 이제 왜 제가 표준 생산비라는 것을 일부러 제가 또 떠드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보장 생산비는 수학기 직전까지 투입된 비용만 따졌죠. 수학기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인정 안 해줬잖아요. 야, 그런데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 났는데 왜 경과비율이 필요하지? 예, 수학기가 딱 되는 시점에서는 100% 투입되지 않습니까? 100% 투입된 이유인데 왜 경과비율 그럼 100%를 인정을 안 해주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왜 그렇지? 예, 그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탁 던지셔야 돼요. 예, 그걸 생각 안 하니까 이게 산식을 하니까, 야, 수학기 중에는 또 뭐였더라? 예, 여러분들 아마 제가 뭡니까? 저도 머리가 나쁘지만 혹시 여러분께서 2차 공부하신 분들 계시면, 야, 진짜 이 공부하면서, 야, 수학기 이전에는 뭡니까? 이 산식, 중비생산품 플러스 이렇게 하고, 수학기 중에 사고는 1 마이너스 수학일수,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래 하고, 짤짤짤짤짤 그대로 그냥 막 머릿속에 쑥쑥쑥 나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조금 이렇게, 이거는 요렇게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더듬더듬 그리다가 이렇게 떠오르지 그대로 안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놓고 암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100%다 투입됐는데 왜 경과비율을 산정하지? 100% 인정됐으면 1,000만 원 내갖고 경과비율 1, 배무파당 단면시장처럼 경과비율을 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 났어. 그러면 경과비율 1로 합니다. 예, 왜냐하면 시설작물에도 경과비율 1짜리가 있어요. 예, 표고버섯, 원목 재배, 장미, 그리고 부추 이거는 무조건 넣고 예, 사고 언제 났든지 상관없이 뭡니까? 100% 인정해 줘버린다고요. 배무파당 단면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비율 없다고 해서 여기는 뭐 다르게 하나? 뭡니까? 피해를 구하는 방식이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단지, 이거는 100% 인정해 줄게. 그런 품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무파당 단면시장부터 하는 겁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왜 수학기 이후에는 그러면 그럴까? 왜 경과비? 이걸 하면 결국은 뭡니까? 1보다 적은 값이 나오겠죠. 예, 당연하게 그러면 100%를 인정을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100% 투입된 이후에 사고가 났는데 왜 100%를 인정 안 해줄까? 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 투입됐죠? 예, 수학 만약에 여기다 보면 표준 수학 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수학 개시일부터 수학 종료일까지 예, 그 일수를 표준 수학 일수라고 해요. 그렇죠? 예, 표준적인 수학 일수니까 만약에 고추의 표준 수학 일수를 쉽게 말해서 한 10일이라고 잡읍시다. 10일. 그렇죠? 10일이라고 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학 일수가 뭐예요? 수학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의 경과일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일 만에 수학 개시일로부터 3일 만에 사고 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3일 동안은 총 만약에 1,000만 원어치를 지금 고추를 수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일째 뭡니까? 사고 났으니까 3일 동안 수확했죠. 그러면 300만 원은 결국 뭡니까? 농민이 회수했어요, 안 했어요? 회수를 했잖아요. 300만 원치는 지금 고추를 따놔 있는 상태니까 그 300만 원은 뭡니까? 시장에 내다 팔면 수입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는 1,000만 원이 전부 피해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투입된 비용에서 300만 원은 어떻게 되죠? 회수가 됐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700만 원만 피해된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비용이 투입됐나 할 때는 여러분들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 시점에 수학 개시 일로부터 3일 만에 사고 났다면 700만 원이 투입됐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쵸? 이 산식의 의미가. 만약에 5일 만에 사고 났어. 총 표준 수확 일수가 10일인데 5일 만에 사고 났어.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수확이 됐을까요? 500만 원치가 수확됐겠죠. 왜냐하면 1,000만 원이 10일 동안에 수확을 하니까 하루에 100만 원씩 이렇게 100만 원치씩 고추를 수확할 거 아닙니까? 그럼 5일째 되는 날에는 500만 원치 고추를 수확을 완료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거기에 5일째 사고 났다 치면 그러면 500만 원은 피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그 500만 원만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과비율을 산정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예정된 1000만 원 중에서 얼마나 투입이 됐나? 예, 현재 그 사고 난 시점에서 얼마나 투입됐나?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수학일수가 5일이면 나누기 10 하면은 뭡니까? 0.5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1 마이너스 0.5 하면은 0.5가 남죠. 그러면 뭡니까? 1000만 원에서 50%가 현재 그 뭡니까? 투입이 됐네. 500만 원 투입된 거예요. 만약에 2일만 해볼까요? 2일로 따져보겠습니다. 2일이면 2 나누기 10 하면 어떻게 되죠? 20%죠? 예. 그러면 1 마이너스 20 하면 얼마가 남아요? 80%. 그러면은 2일째 되는 날에는 투입이 얼마가 됐습니까? 800만 원이 된 거예요. 자, 맞죠? 왜냐하면 2일 동안에 200만 원치 고추를 따갖고 그는 뭡니까? 피해를 안 본 거니까 800만 원만 투입된 거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제 그 산식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되십니까? 그쵸? 아마 그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신 분 중에서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의 그 뭡니까? 깨달음으로 인해 갖고 엄청나게 실력이 늘고 절대적으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제가 뭐 2일, 10일 이렇게까지 해놨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딱 이제 연상해버리면 아하 그거구나. 야 그러니까 100%가 투입됐더라도 100% 투입된 건 아니라 수학해서 뭡니까 그 보장생산비 중에서 일부분을 회수를 했으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만 경과비율로 잡는다. 결국은 뭐죠? 수학일수가 쉽게 말해서 표준 수학일수가 10일인데 예, 그 사고 난 날짜가 예, 그 뭡니까 수학 하자마자 사고 났을 때하고 그 수학 거의 다 돼갔을 때 사고 났을 때하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 뭡니까 경과비율이 높을까요, 여러분? 경과비율이 높은 게 어떻게 높겠어요? 수학을 만약에 여기서 아까 전에 그 2일째 사고 났으면은 800만 원이 투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5일째 사고 났으면 500만 원이 투입된 거죠. 만약에 8일째 사고 났다면은 어떻게 되죠? 8 나누기 10 하면 80%니까 1 마이너스 80% 하면 20%만 투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아하 표준 수학일수에 거의 근접해 가지고 예, 수학 개시 하자마자 사고 나면 경과비율이 높은 거고 예, 수학 개시 한 날로부터 어느 정도 그 수학이 예, 어느 정도 막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면 경과비율은 점점 작아진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문제 한번 풀어볼 때 한번 그 자동적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기 중에 왜 그래서 두 가지로 한다는 거 아시죠? 예, 그 만약에 수학기 이전에 사고 났다. 딱 예, 수학하기 하루 전날에 사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99% 뭐 이런 식으로 경과비율이 진행이 되겠죠, 그죠? 딱 수학하는 날에 사고 났다. 하면 어떻게 되죠? 100% 피해된 거예요. 수학하는 날,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다면 수학을 하나도 못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예, 당연하게 그 뭡니까 경과비율이 1이 되겠죠. 100%다. 그 수학 한 걸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투입된 보장생산비 100%가 투입됐으니까 경과비율은 100%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여러분들 그 산식 을 정확하게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려고 지난 시간에 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비율만 고추 브로콜리는 경과비율만 더 알게 되면 딱 끝나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산식이 어떻게 됐냐면 잔존보험가입금액 원래는 보험가입금액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 사고 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예, 그 전에 만약에 보험금이 지급된 게 있으면 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차감한 것이 잔존보험가입금액이겠죠. 그렇죠? 남아있는 보험가입금액 그죠? 거기서 예, 당연하게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렇죠? 만약에 500만 원 나왔어 하면 500만 원 중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과비율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투입된 보장생산비가 현재 그 어느 정도 투입됐나 예정된 보장생산비가 그렇죠? 그것을 이제 곱해주면 예, 아이고야 쉽게 말해서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잔존도 없다고 칩시다.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이야 예, 보장생산비가 1000만 원 중에서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그 했던 것이 몇 프로였나 4.5인가 아마 그랬는데 아이고 너무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그까지 하지 말고 한 60%라고 할까요? 예, 60%야 경과비율이. 그러면은 뭐죠? 10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중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도 잘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버리면 딱 끝나는 겁니다.
1000만 원 중에서 경과비율이 60%라는 거는 600만 원 중에서 현재 투입된 것은 600만 원만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가 났으니까 절대적으로 1000만 원이 피해 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투입될 예정된 투입 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시간이 안 와갖고 아직 투입이 안 된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경과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아니 600만 원 중에서 피해율. 그죠? 피해율은 뭐죠? 그렇죠. 예. 이거 피해 면적 중에서 얼마나 그 손해가 있었나? 그죠?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그죠? 거기다 뭐죠? 예, 그렇죠.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피해가 확정되면 반드시 뭡니까?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한다. 미보상을. 그죠? 그것을 차감한 것이 피해 확정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00만 원 중에서 피해율이 만약에 30%야. 그러면 6, 3, 18, 180만 원.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식이.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은 이제 그 180만 원이 딱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병충해 이제 그 고추 같은 경우는 병충해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인정 비율이 만약에 1급 1급 병해 같으면 70%, 2급 병해 같으면 50%, 3급 병해 같은 경우는 30%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죠? 그래갖고 확정해서 뭡니까? 최종 이제 뭡니까? 요만침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온 상태에서 자기부담금이 원래 이제 가피자 공식을 안 쓰고 왜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도록 돼 있냐면 자기부담금은 일반적인 그 품목들은 10%형, 20%형 얘 갖고 보험 가입 금액의 10%, 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입을 하는데요. 이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특이하게도 뭡니까? 단전 보험 가입 금액의 3%, 5%로 가입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1과목 가면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거기 때문에 산식이 이렇게 달라질 뿐이지 그 구조는 지급하는 구조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뭡니까 그 보험금 산식 그까지는 저도 이제 가능하면 그래도 그냥 입에서 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외우려고 해요. 왜냐면은 시험장 가서 막 이렇게 막 뭐랄까 그런 것들이 토토토 안 나와버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산비 보장보험금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장경 피병 자,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요 한 개만 딱 기준만 해놓고 나면 제일 이제 나머지 산식은 뭡니까? 그 간단하게 배무파당 담배시장은 병충해도 안 들어가고 경과비율도 없잖아요. 그죠? 가피자 공식 쓰니까 그냥 뭐 다른 품목하고 똑같으니까 그 한 개로 그냥 하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암기를 안 해도 되는데 요 이제 뭡니까? 고추 브로콜리만 딱 장경 피병자니까 특히 이제 브로콜리는 요 병도 안 들어가겠죠. 그죠? 당연히 병충해 인정 비율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경피자라든지 장경피병자 정도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요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참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제 뭡니까 뭡니까 이 교재에 보면은 어떤 데는 빨간색이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시는 계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당연하게 여러분께서 다 까만색으로 이렇게 해놔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잘 모르고 여러분께서 직접 이해해서 막 이렇게 따로 표기하려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넣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데는 근데 빨간색이고 어떤 데는 하늘색이 어떤 데 보라색은 왜 그러면 그러냐. 이걸로 한번 봐보세요. 다 빨간색으로 하면 1급일 때는 70%만 인정해 주는데 2등급 때도 빨간 거 3등급 때 빨간 걸로 하면은 탁 또 그게 확연하게 탁 이렇게 뭡니까 그 시각적으로 딱 연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2등급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했고 3등급은 보라색. 아이고 3등급은 이렇게 30%만 해주는 거라 더 이렇게 쉽게 구분해서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보면 뭡니까 다 빨간 걸로 하면 또 이렇게 또 탁탁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 앞에다 한 글자만 한 이유는 이왕이면 이런 거는 역북바탄세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요거는 제 C 담당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묵은진이 저는 그냥 묵은진이 그냥 자꾸 하다 보니까 두 문자로 이 정도는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암기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도 이 정도는 이렇게 뭐 두 문자로 해도 충분하게 이렇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해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거는 꼭 필요하니까 꼭 여러분께서 이거는 숙지하셔야 돼요 하는 의미에서 나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드름병이 이게 2급인지를 모르면 10회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10회 고추 문제에서 이 시드름병이다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 산정해갖고 곱하기 0.5를 곱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그 보험금
결과값이 틀려지죠. 그러면은 결국 뭐요? 빵점이 되는 거예요. 요 한계를 모르면.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거를 안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께서 당연하게 우리가 보험금 산정과 관련되는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지식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교재에다가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자꾸 제가 이제 이해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뭡니까 좀 공부를 하시다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고추는 병충해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인정 비율을 0.7, 0.5, 0.3을 안 곱해주면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많이 지급되겠죠. 1보다 적은 값을 곱해주면 당연히 금액이 작아지는데, 그쵸? 예. 그런데 아니 병충해 보장해 준다 그래놓고 0.7을 곱해서 더 보험금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하고 많이 의문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쵸?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볼 땐 그런 것을 강해주는 강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요. 대부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막 이렇게 안내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왜 0.7을 곱하는데 이게 병충해를 보장해주지? 예, 이것을 정확히 깨닫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혹시 지금 현재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탁 벌써 아셔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생산비 보장 뭡니까 품목은 뭐죠? 지금 조사 대상 면적을 뭘로 한다 그랬죠? 피해 면적을만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정상 면적, 그죠? 미보상 면적, 그죠? 타작물 면적, 예, 이런 것들은 조사하지 않아요. 오직 피해 면적. 그래서 제가 피해 면적 중에서 얼마나 손해가 났나. 제가 그냥 소만 떠들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 일절 안 하죠. 그러니까 미보상 면적이나 타작물 면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조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병충해를 입었어요. 쉽게 말해서 배추가 고랭지 배추가 병충해를 입었어. 그러면은 그것은 그 고랭지 배추가 병충해를 입은 면적은 피해 면적이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그렇죠? 그거는 조사하지 않아요. 피해를 면적으로 딱 확정되는 순간에 그것은 피해율에 곱해져요. 왜냐하면 피해 비율, 그죠? 피해 면적 비율 곱하기 어느 정도 비율, 그게 피해율이니까 그거를 피해로 인정해 주니까 당연하게 피해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 피해율이 작아지겠죠. 예. 그런데 고추는 어떻게 했어요? 예, 고추는 병충해를 보상해 주니까 피해 면적이 잡는 거예요. 만약에 브로콜리 같으면 어떻게 되죠? 브로콜리도 병충해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브로콜리가 병충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건 피해 면적이 아닌 겁니다. 그건 정상 면적이에요. 그렇죠. 정상으로 한다라고 제가 이론서에 있는 것도 일부러 녹색으로 제가 집어넣었죠. 이론서에.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추 같은 경우는 피해로 벌써 잡아갖고 피해율에다 지금 산정한 거예요. 이 피해율에다가. 그죠. 업시켜 준 겁니다. 브로콜리 같으면 병충해 피해됐어 하면은 피해율 안 잡아주니까 피해율이 작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여기 다 잡힌 건데 뭡니까? 그것을 개입 손해보험이 무조건 놓고 피해를 100%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랬잖아요. 피해가 확정되면 무조건 놓고 예쁜 여학생들이 남학생이 따라오듯이 뭐죠? 미보상을 차감해야 된다. 그걸 제가 지금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죠. 무조건 놓고 피해를 100% 인정 안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보험회사는 피해가 났어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마음 아프겠습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조치해갖고 피해를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이게 피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바로 그거예요. 병충해를 피해다 다 보상해 준다 해갖고 이 피해를 잡아놔놓고 그래도 이건 100% 인정해 주려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되죠? 예, 속상한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니까 1급 역병으로 만약에 피해를 입었어. 그럼 피해로는 잡았지만은 역병은 70%만 인정해 줄게. 예, 이번에 나온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제시한 다음에 시드름병은 50%만 인정해 줄게. 지급되는 보험금에. 이렇게 뭡니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왜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가? 왜 산식에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딱 이해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깜깜한 밤하늘에 해가 팍 비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걸 바로 이제 교재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예,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데 전부 다 풀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으로 이 실력 따지기 강의 끝나고 나면 정말 뭡니까 그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죠, 핵심 키워드별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거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문제풀이 뭡니까 그 강의가 시작되는 거고, 여기서는 실력 따지기를 공부를 했고 나왔으니까 이 공부를 갖고 과연 우리가 현재 그 뭡니까 출제되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한다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이구야 내가 지금 강의 듣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네, 우리 박 선생이 상세하게 막 설명해 준다 하는데도 내 머리 잘 안 들어오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아니 이렇게 이런 강의 듣고 그대로 그 뭐 현재 기출 문제를 풀어갖고 100% 이해할 정도가 되시면 그는 거의 없죠. 그런 분들은. 아셨죠? 그래서 혹시 처음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뭡니까 실력을 딱 따져놓고, 이것이 지금 뭐죠? 제가 깨진 독을 현재 고치는 과정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을 때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 어떻게 되죠? 물을 다 계속 열심히 길러나가는데 계속 독이 깨져 있는 상태 같은 물이 줄줄 새가지고 독에는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뭡니까? 그때 이제 필요한 공부를 진짜 할 텐데, 실질적인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뭡니까? 독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 깨진 걸 지면 이제 고치는 과정.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풀이 과정을 강의를 들을 때는 이 뭡니까? 적어도 그 뭡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그 공부를 해서 막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탁탁탁탁 그 이제 독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 실력 따지기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론서에 막 그 공식이 중요하고 막 안겨서 하지 않고 자꾸 책에 없는 내용, 그쵸? 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